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왠지 나만 빼고 회의하는 것 같고, 똑같이 했는데도 나만 지적받고 업무 지시도 나한테만 뭔가 다른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예민한 건가 싶으면서 계속 신경 쓰이죠. 나만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타겟이 된 겁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들, 직장에서 진짜로 찍혔을 때 나타나는 징조 탑 7을 알려드릴게요. 해당되는 게 있다면 마음속으로 세워봐주세요. 7위, 보고할 때마다 토실 하나 안 틀리게 지적당한다. 일 잘하는 사람 보고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팀장이요, 알겠어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타겟이 되면 보고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숫자 근거가 뭐야? 왜 이렇게 했어? 끝도 없이 물고 늘어져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봐주시는 건가 싶죠. 근데 이게 계속된다면요? 그건 꼼꼼한 게 아니라 꼬투리입니다. 타겟이 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잘 보이는 사람은 웬만한 실수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로 넘어가요. 같은 실수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거,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6위, 회의할 때 내 의견만 공기처럼 사라진다. 회의실에서 내가 말했어요. 저는 이번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팀장도 그냥 다음 아젠다로 넘어가고, 동료들도 적어두는 척만 하고. 근데 있잖아요. 딱 기본 뒤에요. 옆 팀장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오, 그거 좋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난리가 나요. 이거 진짜 열받는 상황이죠. 나는 방금 똑같은 말 했는데 왜 저 사람 말엔 반응이 다를까? 이게 단순히 목소리가 작아서 발표를 못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찍힌 사람의 말은 회의에서 무게가 없어집니다. 아이디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미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용보다 발신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회의에서 더 크게 말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봤자 사실 별로 안 통해요. 오히려 더 튀어 보일 수 있고요. 이럴 때는요, 회의 밖에서 관계를 먼저 쌓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회의 전에 팀장한테 미리 의견을 슬쩍 공유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의에서 이런 얘기 한번 드려도 될까요? 하고 미리 물어보면 본인이 동의한 의견이 되니까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5일, 중요한 정보를 나만 늦게 듣는다. 어느 날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땡땡씨 그거 알아요? 다음 달부터 업무 방식 바뀐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번 주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몰랐어요. 이런 상황 한 번이라면 그냥 커뮤니케이션 실수예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면요? 팀 카톡방 공지를 내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한테 전달이 안 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정보는 권력이에요. 누가 먼저 알고 누가 나중에 아느냐가 업무 퍼포먼스에도 직결되거든요.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늦게 알면 항상 뒷북치는 사람이 돼요. 중요한 사람한테는 먼저 알려주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조직 안에서 은근히 생겨요. 나만 항상 늦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정보 루프 바깥으로 밀려난 거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주간 회의 전에 혹시 이번 주에 공유된 내용 있을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에서 밀리면 결국 일도 밀리게 되거든요. 4위, 칭찬은 없고 피드백만 있다. 야근까지 해서 완성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팀장 반응이요? 다시 해오세요. 끝이에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잘 됐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옆에 동료가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 냈을 때는요. 오, 이거 잘 됐네. 수고했어요. 한마디가 나와요. 이거 정말 기운 빠지죠. 내가 뭘 해도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피드백이 날아오는 상황.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이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정을 못 받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사람이 먼저 찍히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잘한 것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처리돼요. 이럴 때는요,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성과를 가시화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번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직접 어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보여요. 보여줘야 보여. 3일, 업무에서 조용히 배제된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담당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이면 배려해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면요? 회의에 불려가지 않고 매일 참조해서 빠져있고 프로젝트 논의할 때 내 이름은 없어요. 티나게 뭔가를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히 슬그머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내가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역할은 곧 존재감이에요. 내가 맡은 일이 있어야 회의에 불리고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면 나도 모르게 투명인간이 되어가요. 이럴 때는요. 먼저 작은 것부터 다시 챙겨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부분 맡아도 될까요? 하고 먼저 손드는 것. 회의에서 한마디라도 먼저 꺼내는 것. 배제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도 한순간에 조용히 시작할 수 있어요. 2일, 사소한 것도 꼭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된다. 어느 날부터 이상해요. 팀에서 새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알고 보니 다른 팀원들끼리 이미 역할 분담이 다 됐더라고요. 땡땡 씨는 요즘 바빠 보여서요. 이번 건은 다른 분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배려처럼 들려요. 바쁜 나를 챙겨주는 건가? 싶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요. 나는 점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어느 순간 허드렛일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회의 준비, 자료 정리, 심부름.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커리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누가 면전에 대고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존재감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업무에서 계속 빠진다는 건 더 이상 그 사람을 성장시킬 생각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번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고 먼저 손을 드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으면 잊혀요. 1위, 면담 자리에서 요즘 어떠세요? 를 듣는다. 갑자기 팀장이나 인사팀에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하면서 요즘 어때요? 힘든 거 없어요? 물어봐요. 처음엔 관심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진짜로 챙겨주는 것. 근데 솔직히 그런 회사 흔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나가라는 신호를 부드럽게 주는 것.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면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담 뒤의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다면 지금 진지하게 커리어를 다시 생각해볼 타이밍일 수 있어요. 자, 오늘 탑7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됐나요? 1에서 2개면 아직 관계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3에서 4개면 지금 상황을 진지하게 점검해볼 시점이에요. 원인이 뭔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해요. 5개 이상이면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그 회사에서 내 에너지를 더 쏟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볼 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찍히는 건 내 실력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상사와의 스타일 차이, 초반 첫인상, 사내 정치. 복잡한 이유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포대리는 내일은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포대리의 월급입니다.